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4년 6월 한국 지수 한번 해보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의 날씨를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흐림에 갈매기가 또 떴어요. 그죠? 자, 6월 증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지금 이 날씨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오신 분들은. 그죠? 이 날씨 일기예보식으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보기. 아, 오늘 주토피아는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증시가 뭔가 지금 좋다기보다는 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는 장마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태풍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뭐 앞으로 악재에 대해서 체크하고 신경 쓰면서 추세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80% 적중률이었지만 올해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고 미국 증시는 100%의 확률로 올해 모두 다 맞췄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5월에는 제가 이제 틀린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5월 말까지를 살펴봤을 때 증시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V자로 그죠? 보통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조세인 상황이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쌍봉 찍은 게 약간 우려가 된다.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아쉽지만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이거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어, 한국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금융위기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세요. 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금융위기가 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이제 기회를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찾아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횡보가 나올 경우에도 그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한국이 어떤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어둬야 된다.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올해 한국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요렇게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까지 시황 전망을 하고 올해까지는 무조건 시황 전망을 하겠다고 여러분한테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방향성을 바꾸거나 어쨌든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느낀 바가 커요. 시황 전망하면서 제가 지금 시황 전망을 하는 이유, 올해까지 하는 이유는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수지만 제가 하는 이 시황 전망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왜 내가 시향 전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느꼈고, 왜 올해까지만 하고 일단은 방향성을 바꾸거나 뭔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올해 한국 증시가 굉장히 다이나믹 할 것이다. 제가 예상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이나믹 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다이나믹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주식을 접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버금가는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꾸준히 시장 전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공황이 올 것이다.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공황 유튜버들이 아마
구독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찬양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진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법과 루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뉴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차트 보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오늘 볼게요. 삼성 반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반도체 이제 사령탑으로 새로 오른 그 전영현 제가 부회장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입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이 지금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의 계약이 어떤 그 수주 계약이 HBM3 수주 계약이 불발됐다. 불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가 급하게 그것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습하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신있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테스트 중이고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전영현 부회장이 새로 부임을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일이 벌어졌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자, 한국이 여러분 금융위기나 어떤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요. 지금이 위기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우리나라는 K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믿을 거는 이제 일단 반도체밖에 없는데 얘네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가 만약에 안 팔려. 이거는 괜찮아요.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못 내요. 괜찮아요. 그치만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거를 뒤바꿀 수 있고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외국인이 올해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수했어요? 작년에 17조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20조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어요. 다만 20조 이상일 것이다.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보고 매수한 거잖아요. 그래. 엔비디아 앞으로 AI가 발달될 거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란 듯이 그 이제 내막을 까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야, 진짜 삼성전자 너네 이렇게 기술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너무 계약을 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서 퇴짜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내부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것을 우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매우 어렵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실질적인 큰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 변수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이 크게 밀릴 수 있는
삼성전자가 크게 밀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지금부터 열어두셔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최악이에요.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뭐 폭락을 더 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들. 갑자기, 이런 좀 기류,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인이 물린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알바지가 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10만 전자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10만 전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삼성전자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고, 자,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큰 손들도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매우, 지금 뭔가 상황이 뒤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저는 일단 10만 전자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악재가 해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주들, 삼성전자와 계약하고 있는 소부장주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못 가면요,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한국은 뭐 먹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길어질까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종합적인 이야기는 나스닥 그 6월 증시 전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자, 이것과 더불어 이런 악재들. 자, 요거 이제 소소한 악재인데 뭐 내부에서 특허 자료를 유출한 혐의. 이거 과거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1년에. 응? 이런 것들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삼성전자의 인사들,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응?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내부적인 요인들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 노조 갈등도 있고요. 인사를 잘 담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배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미래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좀 좋지 않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하마스 척결을 위해 연말까지 싸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하마스와의 전쟁,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자,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국제유가를 건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란의 대통령의 서거, 이 문제가 지금 지도자의 부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스닥 증시 전망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환율을 보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율을 보셔야 되고, 환율이 만약에 지금 이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오늘 31일이잖아요. 이게 환율 차트가 밀려서 음봉이 나고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6월에 엄청난 악재들이 또 터질 수 있으니까 이것들 주의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셔야 되고, 비중 늘리면 안 됩니다. 6월은. 그러니까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 전망하면서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였어요? 결국에는 4월 말. 그리고 요때, 그러니까 이맘때쯤부터 해서 3월부터는 매매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때는 매매를 했어야 되는 구간인데 이때 너무 무서웠어.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과정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밀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쌍봉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쌍봉을 일단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쌍봉 찍은 거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눌리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저는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보고 사실 시장의 수급 현황도 그렇습니다. 이 눌리는 과정에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이번에 틀릴 수도 있어요. 6월에. 저는 6월 시장을 지금 살펴봤을 때 이 고점을 6월에 절대 돌파할 리 없을 것이다. 절대. 이 절대라는 수식어. 제가 만약에 이거 돌파하면 틀린 거라고 하겠습니다. 6월 시장은. 예,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다 맞췄으니까. 뭐 5월 뭐 완전 퍼펙트 한국 증시 빼고는 완전 퍼펙트였는데 그죠? 근데 6월에 전고점을 돌파할 리는 없다. 왜? 이만큼의 악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악재 그리고 미국 채권 문제가 있어요. 이 채권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왜 채권의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어쨌든 악재가 너무 많아요. 많고 이 악재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연결이 되는 악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6월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제한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거고 결국에는 6월의 시장은 더 악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2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약세장을 보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 7월도 약세장을 보일 수가 있어요. 8월도 앞으로 여름이 큰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7월에 갑자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는 이상 6월에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만약에 갑자기 강세를 보인 거야. V자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코스피가 사실은 6월 안에 3천을 갔어야 됐어요. 한국장이. 제가 나스닥 전망을 하면서 나스닥을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시장은 약했어요. 디커플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디커플링이 일어났을까? 그걸 까놓고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쌍봉을 찍고요. 여기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어떤 일단 금융위기 가능성 열어놔야겠죠? 열어놓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융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이거에 버금가는 악재가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 전에 그 시황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팔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을 반복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깡통 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악재가 너무 터졌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악재가 해소가 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 60일선이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21선도 우하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언제든지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럼 코스닥이 더 약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해요. 여기 이탈하면. 근데 여기 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자, 왜 지지하지 못하는지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추세 이탈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됐어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급이 누구의 수급이었어요? 개인의 수급이었다.
자, 개미가 여기서 끌어올렸다. 딱 어떤 세력이 끌어올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개미가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탈을 한 겁니다. 자, 내부에 어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내부를 면밀히 알고 있는 그 기관들이라도 여기에서는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냥 뇌피셜이나 오피셜일 뿐이고 그냥 뭐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결국에 엔비디아의 계약을 100% 따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야죠.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술력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 고평가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삼성전자의 기술을 믿고 세계적인 테크놀로지를 믿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좀 심각하게 폭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자, 삼성전자의 시총이 코스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코스피도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 나가셔야 되고 자, 저번 시간에 호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유지해야 그 호재들이 반영이 된다. 시장에. 그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세장으로 진입할 가능성들 열어두셔야 되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시면 에코프로는 끝났어요 이미. 그쵸?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럼 올해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사 틀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2차전지가 이렇게 반등이 막 쭉 나와. 근데 이것보다는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다 해먹은 종목이야. 그리고 삼성전자가 못 가면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K반도체가 답이 없으면 2차 전지는 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큰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6월 시장부터는 여러분들 비중을 줄여나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앞으로 6월, 7월, 8월에 엄청난 악재가 터져서 뭐 진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는 만약에 한국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제가 요 말씀드릴게요. 9월에서 11월 이전에 발생할 것이다.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어떤 악재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에 터진 악재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 현황 그리고 추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무조건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장은 좀 그렇게 좋게 마무리 지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끝까지 살펴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